안녕하세요.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을 겪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 매일 아침 기적을 바라며 눈을 뜨곤 했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버거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지만 전 그런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생산직에 일하면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결혼 생활에 바란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저희 집은 이혼 가정으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두 분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집에서 들려오는 큰 소린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집안은 언제나 차갑고 두려운 공간이었어요. 그런 공간에서 자라다 보니 결혼만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남자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된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모에게 갖은 구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시키고 잘했다는 말도 없이 절 비하하는 발언할 때면 항상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의 첫 기억에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싸웠습니다. 싸웠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아버지의 일방적인 분노와 폭언,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만 있을 뿐이었죠. 야, 집안꼴이 이게 뭐야? 청소도 제대로 못해? 아이고, 내가 저런 것도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고 눈 안 깔아? 어디서 눈 흘기고 있어? 확! 이상하게 아버진 항상 분노에 차 있었고 그런 폭언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내려 깔고 제가 조용히 잘 있는지 확인부터 했어요. 언제 제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눈빛이 너무도 초조하고 불안함에 흔들리고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아버지가 매일 화를 내니 제가 어머니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매일 화만 내? 명수가 아버진 밖에서 사람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하셔. 그래서 밖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서 힘든 일을 푸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지. 근데 엄마도 나도 사람이잖아. 왜 다른 사람한테 화도 안 내고 우리한테만 화내는 거야? 그러게. 왜 그럴까? 엄마도 잘 모르겠어. 아빠도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제 질문에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힘드셨을 겁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할머니도 어머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듣는 말들은 어린 제가 들어도 나쁜 말 투성이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아버지 편만 들었습니다. 니까짓 게 어디서 공무원 남편을 만나?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지금 네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호강인 거야. 생각해봐라. 네가 집안이 좋기를 해? 일을 잘하기를 해? 아니면 예쁘기를 해? 어디 한 군데 마음 가는 구석이라도 있어야 말이지. 어머님,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속이 상해서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 너 같은 거 만나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아이고, 우리 장소는 어떡하나. 쓸데없는 딸 자식만 낳는 년도 마누라라고. 그만 좀 하세요. 애가 들어요. 애가 듣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것도 알 건 알아야지. 이 작은 것이 지 어밀 닮아서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할머니한테 빽빽거리긴 하고. 저봐, 또 눈풀알이지. 저리 안 들어가? 애한테 그러지 마세요. 명수가 얼른 들어가, 얼른. 그렇게 불이 나게 절 작은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은 어머니는 밖에서 할머니와 싸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무력함에 매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절대로 자신을 위해 화낸 적이 없으셨거든요. 어머니가 화를 낼 땐 항상 제게 불똥이 튈 때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집안 어디에 있든 저와 함께 있으려고 했고 오히려 집 밖에 나갈 땐 조금 거리를 두셨어요. 제가 친구와 노는데 방해가 된다고요. 멀리서 지켜볼 때도 한눈 한번 파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으려 고개를 들 때마다 항상 저를 보고 웃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잠에 들 때면 좋은 말, 좋은 이야기를 귓가에 들려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이제 다 컸으니 자장가는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좋은 말만 들려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그런다고요. 어머니가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집안에서 나쁜 말을 듣는 것이 속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성이 제게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 두려운 공간 속에서 어머니와 있는 곳만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공간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이 폭행으로 이어지자 결국 어머니가 버티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진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먼저 말을 꺼낸 어머니의 뺨을 날리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외갓집에 도움을 요청했고 외삼촌과 외할아버지가 오시고 나서야 어머니는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저희 집에서 소리를 치고 그에 맞서 아버지가 더 크게 고함을 지르던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가 엄마랑 아빠는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돼. 엄마 어디가?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명수가 엄마 이야기 잘 들어. 엄마가 어떻게든 직장 찾고 돈 마련하면 너 데리러 올게. 네 아버지가 엄마에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너한테까지 그러진 않을 거야. 내 아가, 내 예쁜 딸. 엄마가 너 놔두고 가는 거 아니야. 엄마 너 절대 안 버려. 다시, 절대로 다시 찾으러 올 테니까 조금만, 조금만 엄마 기다려줘. 알았지? 싫어. 엄마, 엄마, 나도 데려가. 가지 마. 엄마. 어머닌 제 절규에 저를 꼭 끌어안아주고는 다짐하듯 제 새끼손가락에 손을 걸었어요. 울지 마, 명수가. 제발 울지 마. 약속할게. 엄마 정말로 약속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결국 어머닌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부재는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마저 이길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저의 11번째 생일에 전 무엇을 갖고 싶냐는 아버지의 말에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 이제 너도 알 때가 됐지. 네 엄마 죽었어. 너 버리고 집 나가더니 밖에서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엄마 생각하지 마. 알았어? 용기 내서 말한 답변에 돌아온 아버지의 말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은 저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빠 몰래 숨겨뒀던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흘러넘치던 눈물로 베개가 흠뻑 젖을 때쯤 할머니가 문을 콱 열고는 제게 고함을 쳤어요. 야, 울긴 왜 울어? 너 버리고 간 엄마가 죽었다고 슬퍼할 일이야? 자식 새끼 버린 년만큼 독한 년 없어. 어이구, 가려면 지 딸년도 데리고 갈 것이지. 왜 버리고 가서 사람을 귀찮게 해?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이내 원망이 되어버렸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어머니가 더 이상 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왜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내 기억 속의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정말 우연하게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서로 사과를 하고 헤어진 뒤에도 몇 번이나 그 편의점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죠. 당시 남편은 공무원을 준비하던 차에 저와 마주쳤던 것이고, 공무원 합격이 되자마자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만난 지 1년 만에 그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정말로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항상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저도 결혼을 결심했으니까요.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는 내심 마음이 불안했어요. 부모님이 없다고 안 좋은 소리를 듣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공무원에 합격한 남편과는 달리 고졸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래도 저는 주눅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찍 일을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은 제 또래들보다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만난 시댁에서는 의외로 무척이나 환대를 해주셨어요. 시부와 시모는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고, 신우들도 무척 살갑게 대해줬으니까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가 부모가 없다고 하니 시모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래, 걱정되지? 괜찮아. 우리가 네 부모님이 되어주마. 가족이라는 게 별거 있니? 걱정하고 챙겨주면 그게 가족이 아니고 뭐겠어?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저도 더 잘할게요. 그래. 그리고 결혼 후엔 우리랑 같이 살지 않으련? 너도 부모님 없이 컸으니 그 외로움이 있을 거야. 남편 바빠서 늦게 들어오고 너한테 신경 못 쓰면 또 힘들잖아. 네가 싫으면 따로 살아도 돼. 그래도 난 너한테 가족의 정을 알려주고 싶구나. 그렇게 해요, 새언니. 전 조만간 직장 때문에 집에서 나가야 하고 언니도 곧 결혼해서 나갈 것 같거든요. 방도 남는 데다가 셋이 갑자기 나가면 엄마도 아빠도 외로울까 봐 걱정됐는데 언니가 있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모와 신우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절 생각해주는 시부모님과 신우가 있다면 함께 살아도 걱정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신혼집 때문에 이래저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이 정말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아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따뜻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제 결정을 가장 좋아해 준 건 바로 남편이었죠. 너무 고마워.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결정한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니 내가 진정한 행운아야. 그렇게 저흰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를 제 인생을 상상하며 행복한 기분으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의 가족이자 일원이 되었고, 그 즐거움은 한 달 만에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결혼 후의 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시모와 시부의 성화로 직장에서도 퇴사를 해야 했고, 시댁에서 시모와 같이 지내야 했어요. 남편이 있는 곳에선 제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던 시모는 남편만 없으면 엄청난 양의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이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늙은 시모에게 맡기느니 내가 하겠다는 심정으로 했지만, 작은 실수에도 돌아오는 차가운 말들이 절 무너뜨렸습니다. 으이구, 내 팔자야. 어디 가서 별 거지 같은 게 굴러 들어와선 하는 거 보니 네 엄마가 어땠는지 뻔하다. 얘, 너한테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줬니? 하긴 애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그럴 정신머리나 있었겠어? 어머님은 절 괴롭히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셨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부리던 종들이나 하는 일들을 남편 없을 때마다 시키셨어요. 제일 서러웠을 땐 제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한 번은 심한 감기 몸살로 온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남편 밥을 차려야 하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 일어나지 못했죠. 그래도 겨우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시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나오는 걸 보고 계시다가 제게 눈길 한번 안 주면서 말하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큰일하는 우리 아들 밥 못 먹고 나가게 만들 일이 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네 하잘것없는 몸뚱이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아들이라고 말했지?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하늘 같은 남편 밥은 굶기지 말아야지. 어머님, 오늘 새벽까지도 저 열 때문에 비몽사몽이었어요. 그리고 저 딱 10분 늦었어요. 그거 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쳤어? 봐라. 이런 걸 보면 부모 없는 티가 나는 거야. 네 어머니가 네 아버지 출근할 때마다 꼬박꼬박 따뜻한 밥 차려주고 내줄 잘했으면 너도 그렇게 했겠지. 너 사실대로 말해봐라. 몸 아픈 것도 다 거짓말이지? 집안일 하기 싫으면 말해. 너도 집 나가면 그만 아니냐? 네 엄마처럼. 안 그러냐? 어머님, 제가 부모 없는 거 알고 결혼 허락하셨잖아요. 제발 이젠 잊지도 않은 부모님 이야기 그만해 주세요.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정말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런 말들을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곤 했어요. 옛날 분이시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주고 넘기면 안 돼?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로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곤란해야 하냐고.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알았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 없을 때마다 나한테 화내고 소리치셔. 말끝마다 나 부모 없다고 뭐라 하시는 것도 싫고.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럼 당신 욕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했다는 거야? 당신도 노력이라는 걸 좀 해. 왜 매번 우리 엄마가 바뀌기만을 바라는 건데? 아,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이런 일로 바쁜 사람 불러 세우지 말고. 당신 나한테 합가하면서 뭐라고 했어? 잘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집에서 믿을 사람이 당신 말고 누가 있는데. 아, 바쁘니까 그만해. 나 당신 푸념 들어줄 시간 없어. 그는 저와 시모 사이를 중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뒤에도 몇 번을 하소연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도리어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 왜 나만 두고 갔어요? 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지. 나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데리고 가, 엄마. 저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자주 내뱉던 말들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었어요. 자식 팔자 부모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싶어 마음은 애 같았죠. 어머니가 한탄하며 입 밖에 내던 말들을 제가 내뱉을 거라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렇게 좋은 말들만 들려주려 애썼던 걸까요? 이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뱃속에 아이만 태어나면 남편과 헤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와 둘이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과의 헤어질 타이밍을 재고 있을 때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집에서 술을 마시던 날이었죠. 당시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던 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저는 술을 마시는 남편이 집안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길래 딸이 걱정되어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좀 마셔요. 그리고 담배도 밖에서 좀 피우고요. 아무리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애도 있는데 집에선 좀 자제해요. 네? 최대한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을 꺼낸 거였어요. 저 혼자였다면 그냥 뒀을 테지만 갓난아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말을 꺼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화가 난 눈동자와 손바닥뿐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명령질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려? 어? 서방님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뭐? 그만 좀 하라고? 야, 내가 너 데리고 사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진짜 다 확 엎어버리기 전에. 누가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같이 사니까 가족들 생각도 좀 해달라는 거죠. 아니, 이 여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호구로 보여? 어? 당신이 언제 가족이었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 부모님께 인정도 못 받고 욕이나 얻어먹는 주제에 가족?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안 꺼져? 결국 남편은 제게 손찌검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맞은 것보다 남편의 말이 더 제 가슴을 찢어놨어요. 언제 가족이었냐는 그 말이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꽉 박혀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남편도 어느새 저를 가족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다음날 새벽 저는 남편 밥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절 감시하는 시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인사를 하고 부엌에 들어가는데 시모가 묻더군요. 어제 왜 그리 소란이었어? 너 또 뭘 잘못했길래 아범이 그리 화를 내? 술하고 담배를 줄이라고 한 것뿐인데 그것도 제 잘못인가요? 어째서 매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뺨까지 맞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손을 대요? 정말로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원망이 담겼습니다. 터진 입술이 너무 아팠고 그보다 마음은 100배, 1000배 더 아팠거든요. 그런데 제 말 속에 담긴 원망을 알아챈 시모가 제게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그러더군요. 지금 네가 맞았다고 나한테 이를 때니? 아니, 우리 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너한테 화를 냈을까? 그리고 나도 맞고 살았어, 나도. 이런 일로 웬 유난을 떨어? 아이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조나 잘해. 네가 못하니까 아들이 그리 화를 내지. 네가 잘해봐라. 왜 내 아들이 화를 내겠어? 어머님, 저요. 어머님 시키는 대로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종년처럼 일하면서 남편 내조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른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네가 그냥 안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어디 가서 이를 때라도 있어? 일가 친척도 없으면서 네가 그런 말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믿어는 준대? 맞았다고 시위할 생각 말고 얌전히 있어. 얌전히. 절망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을 처참하게 제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할 곳이 친정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고 슬펐습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무원, 저는 직장도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고졸의 고아인 주부. 시모는 제게 누가 믿어주겠냐고 소리쳤지만 말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 슬픈 일이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남편이 제 친정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내를 업신여기고 막대하고 결국엔 물건처럼 생각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남편을 보며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 손찌검 이후 남편은 제게 손대는 걸 어렵게 생각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남편과의 말다툼이 커져서 남편 때문에 제가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김장을 해야 하는 날 아이가 아파서 김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시모가 남편한테 말했더라고요.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세상에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랑 김장하는 날 코빼기도 안 볼 수가 있니? 이건 분명히 날 무시해서 그런 거야. 지 남편 생각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이고 내 팔자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거 하나 못 도와드려?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매번 사고를 쳐? 이야기 다 듣긴 했어? 애가 아파서 못한 거야. 애 때문에 병원에 매여 있었다고. 열이 나는데 그럼 어떡해? 맨날 애 핑계 대는 것도 안 부끄럽냐? 그리고 애 열 떨어졌으면 후딱 와서 집안일 거들었어야지.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내가 뭐 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당신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나 거기서 일 잘 다녔어.
왜 매번 이런 일엔 내가 다 잘못한 건데? 야,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이리 와. 결국 그 이야기 때문에 시작한 대화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저는 남편의 손에 의해 크게 다치게 됐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남편의 폭행을 피해 쉼터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혼을 준비하려고 상담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증거가 없으면 이혼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들이 뭉쳐서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면 제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터였죠. 고민을 하는 와중에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공무원의 남의 눈을 신경 쓰는 남편은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여보, 내가 미쳤나 봐. 미안해. 병원에서 이야기 다 들었어. 입원해야 한다는 거 집안일 많아서 그냥 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 테니까 다시 돌아와. 정말로 미안해? 그러면 각서라도 써줄래? 그거 있으면 돌아갈게. 나와 딸아이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각서. 써줄게. 정말로 2번 다신 당신한테 손 안 댈게. 저는 각서를 받으며 다짐했습니다. 각서처럼 남편이 변한다면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고.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증거를 모아서 이혼할 때 제게 유리하도록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믿음 같은 건 이미 깨진 지 오래였지만 그 깨진 믿음보다도 생존이 저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시모 말 맞다나 기댈 곳도 없는 처지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몰래 녹음기를 사서 대화를 녹음하고 남편에게 맞은 사진도 찍고 병원 진단서도 떼어놓았죠. 그렇게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전 어김없이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 생일이었지만 제게는 주어지지 않을 식재료들을 사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어떤 중년의 여자가 저희 집을 서성이는 게 아니겠어요? 집 근처를 서성이는 이상한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어 지나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잠깐만요. 여기가 주소 땡땡땡 맞나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그냥 비슷한 목소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심장은 쿵쾅쿵쾅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야. 엄만 돌아가셨잖아. 정신 차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오는 여인의 모습에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쳐버렸어요. 많이 늙었고 많이 바뀌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눈 밑에 눈물점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순식간에 차오르는 눈물이 눈앞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꿈에서도 잊지 못한 그 얼굴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들고 있던 쪽지가 아닌 제 얼굴을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놀라 곧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는 제게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명숙이, 네가 명숙이지? 맞지? 내 딸, 내 하나뿐인 딸 명숙이 맞지? 엄마? 진짜 엄마야? 아빠가 엄만 죽었다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그래, 진짜 네 엄마 맞아. 늦게 와서 미안해. 널 이렇게 혼자 크도록 만들어버려서 미안해. 다른 거 안 바라니까 제발 얼굴만 좀 다시 보여줘. 내 딸, 예쁜 내 딸, 얼굴 한 번만 만져보자. 꿈에서도 만져보지 못한 내 새끼 얼굴 좀 만져볼 수 있게 해줘. 어? 어머닌 제 손을 꼭 잡고는 제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죽었다는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있었는데도 절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를 봐서 너무나 기쁜데 저는 밀어내기에 바빴습니다. 저항 없이 어머니를 받아들이기엔 버려진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왜 날 버렸어? 왜 날 놔두고 갔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왜 이제야 나타나? 왜?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 말곤 너한테 할 말이 없어. 한 번만 안아보자. 우리 딸. 어, 제발. 엄마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줘. 내가 널 두고 떠나면서 내 심장을 떼어놓고 온 것처럼 항상 가슴이 아팠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았어야 했는데 왜 널 놔두고 왔을까? 미안하다 명수가. 어머니는 울면서 제게 매달려 왔어요. 저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울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보고서야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혼 후 3년째 되던 해에도 저를 만나러 왔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면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쳤다고 했어요. 딸년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 다시 올 줄 알았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딸년 내가 왜 못 데리고 가게 만들 줄 알아? 당신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당장 이리 와. 이리 안 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말에 놀라 도망치고는 결국 먼발치에서 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질이 엉망인 옛날 사진은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다 찍혀 있더군요. 정말 점처럼 작게 찍힌 것도 있었고 지나가면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도 많았어요.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에 저는 22,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고등학교 이후에 제 사진이 없는 것에 대해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병수발 때문에 시간이 나질 않았다고 했어요. 외할머니의 병 때문에 병원비 많이 나오는데 돈은 없고 결국 간병을 하면서 새벽과 저녁엔 힘든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를 데려오려면 그래도 번듯한 직업은 가져야 할 텐데 공부를 할 시간도 없이 돈만 벌어야 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엄마도 그럴듯한 직업도 갖게 됐고 생활도 안정돼서 널 찾으러 온 거야. 오해하지 마. 네가 싫으면 엄만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네 얼굴만 보게 해줘. 엄만 그것만이 소원이야.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난 몰랐어. 내가 없는 동안 엄마가 그만큼 고생했다는 거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 지금은 정말 괜찮아진 거야? 무리하는 거 아니지? 그럼 나 얼마 전부터 웨딩업체 운영하고 있거든. 사실은 좀 더 빨리 너에게 오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엄마도 힘들었는데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고생했어. 그 와중에도 나 잊지 않아줘서 고맙고 난 엄마가 나 버린 줄 알고 그런데 버린 거 아니라면 됐어. 나도 다른 거 안 바래.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 저는 어머니가 절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걸 알고 미안해졌어요. 힘들 때마다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 생각들이 떠올라서 말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가 지금 살아서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제게도 어머니가 아직 있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향해 팔을 내밀었고 전 이제 어머니보다 키가 커졌지만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품속의 향기는 어린 시절 그 품 안의 향기와 똑같았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날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그 품 안이
눈물 날 만큼 아득했어요. 어머니는 절 끌어안고는 제 모자를 벗기려고 하셨어요.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전 황급히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모자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모자 벗고 엄마한테 얼굴 좀 보여줘. 엄마가 얼마나 네 투보를 만지고 싶었는지 아니? 넌 어릴 때부터 볼이 통통해서 엄마가 자주 만져줬잖아. 왜 얼굴을 숨겨? 거기까지 말한 어머니 눈빛이 순간 놀라더니 황급히 제 모자를 확 벗기셨어요. 저는 아차 싶은 마음에 얼굴을 숙였지만 결국 터진 제 입술과 노란 멍을 어머니가 보고야 말았어요. 명수가 이거 뭐야? 너 얼굴에 이거 뭐냐고. 어떤 놈이 이랬어? 내 딸 얼굴에 누가 이런 짓을.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굴렀어.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렇게 다친 게 아니잖아. 너 결혼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었니? 그래서 이 엄만 먼발치에서 너 지켜만 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이 주소 알았을 때 당장 데리고 왔어야 했어. 어머니는 오열하며 제 상처를 유리 쓰다듬듯 조심스레 만졌어요. 그 손길이 너무도 조심스러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웃을 일이야? 가자. 당장 가. 너 이거 이렇게 만든 놈 네 남편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여. 당장 앞장서. 이상하지? 내 꼴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엄마가 걱정해 주니까 여태까지 했던 걱정들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웃음이 났어. 그리고 이 상처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그런데 정말로 걱정하지 마. 나 그 인간들한테 복수하려고 열심히 증거 모으고 있어.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든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는 제 말에 속이 타는지 연신 손에 든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정말로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증거도 많이 모아놨고 조만간 이혼 이야기 꺼낼 생각이었거든. 맞은 사진, 시댁 식구들 폭언, 병원 진단서에 남편 각서까지 차곡차곡 잘 모으고 있어. 너 이런 줄도 모르고 그저 잘 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한 내가 바보 멍청이야. 이혼 생각 있으면 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감히 내 귀한 딸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들어? 이것들 내가 가만히 안 둬. 본인 일보다 더 흥분한 어머니는 제게 영상과 사진을 보여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제가 따로 모아뒀던 영상과 녹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는 내내 어머님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세상에를 외치며 욕을 하셨어요. 너 들어가서 장 본 거 놔두고 네 짐 싸서 집 앞으로 나와. 누가 뭐라고 하면 친정 간다고 하고 바로 나와. 알았지? 잡힐 것 같으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번호 알려줄게. 어머니는 저를 당장 꺼내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여태까지 이혼에 대해 생각만 할 뿐 구체적으로 행할 용기가 없었던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 걱정이 사라졌어요.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챙기는데도 아무도 저를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짐을 다 챙기고 보니 제 짐보다 아이 짐이 더 많을 지경이었죠. 저는 일부러 짐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고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하고 밖으로 두어 번 짐을 날라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 길로 아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 되자 제 핸드폰은 불티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그 전화는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야, 너 밥 안 하고 어디 간 거야? 밥은 당신이나 해. 왜 남의 귀한 딸이 식모처럼 부려? 딸? 웃기고 있네. 우리 집 며느리 부모 없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뭐 딸? 인정 안 해도 곧 인정하게 될 거야.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들 경찰서에 신고할 거거든. 경찰서 조사받으면서 내 딸한테 한 짓 반성이나 해. 반성?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반성이야?
이게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며느리한테 말해요. 앞으로 우리 집 올 생각 하지도 말라고.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끝까지 은혜를 모르고 도망을 가? 어이가 없어서 원. 뭐? 누가 불쌍한 년이야? 은혜?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은혜? 오냐? 오늘 내가 그 은혜 원수로 갚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게.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만들었으니 댁들 눈에선 피눈물 나는 걸 어디 한번 보자고. 결국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와 경찰이 오고서야 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이, 우린 그런 적 없어요. 누가 누굴 때려요?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부모 없이 커서 버릇이 좀 안 좋아요. 없는 말도 지어내고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에 왜 휘둘려요? 그 말을 듣다가 어머니가 열받아서는 시모에게 버럭해버렸죠. 야, 내가 엄마야. 어디서 부모 없는 애로 만들어? 그리고 내 딸 때리고 욕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가려질 줄 알아? 그리고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발뺌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 몰라서 이래? 자식 새끼 잘못 키워놓고 남의 딸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거 보니 그 엄마의 그 자식이 딱 맞네. 맞아. 이런 부모 밑에 자식이 제대로 클 리가 없지. 그리고 손버릇 나쁜 건 당신 아들이야. 지 자식 버릇 하나 못 고치면서 누구한테 버릇 없다고 난리야? 결국 시모는 증거가 있다는 어머니의 분노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고까지 하면 애미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하지 말아주라. 부탁이다. 내 이렇게 빌마. 우리가 여태까지 너한테 잘못하기만 한 건 아니잖니. 제발 부탁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너도 잘 알잖니. 월급 낼 돈도 없는데 이렇게 덜컥 신고까지 당하면 아유, 제발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너 하라는 대로 하마. 어?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 용서를 해요? 용서할 리가 없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으시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혼 서류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엄마, 얼른 가요. 그렇게 돌아서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여태껏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제 말이 그 사람들 귀에 닿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겐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딱히 걱정하진 않았어요.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흘쯤 지난 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잠시 보자고 하더라고요. 열흘 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기 여보, 일은 내가 미안해. 어떤 말로도 당신한테 위로가 안 되는 것도 알아. 그치만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우리 딸아이 생각해. 혼자선 힘들 거야. 이혼하고 신고한 것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난 지금 내 목숨이 걸려 있어. 당신이 각 썼을 때 지금이랑 똑같은 말 했어. 애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땐 한 번 참았어. 그런데 당신이 각서대로 하긴 했니? 그 집구석 이젠 지긋지긋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직장 잘리는 거 이제 나하고는 아무 관련 없으니까. 진짜 이럴 거야? 당신 어머님이 우리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래서 징계 먹고 강등당했어. 이렇게 일 크게 만들고 싶은 거 아니잖아.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줘. 나 앞으로는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살 거라니까. 당신 싫으면 분가도 할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지? 시댁에 절대로 안 가도록 내가 할게. 어? 알고 보니 남편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어머니가 민원까지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남편은 그걸 더 힘들어한 것 같아요. 사람 좋은 척하던 그가
사실은 마누라나 잡고 다니는 논팡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직장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남편이 제대로 한 방 맞았는지 절 찾아온 거였죠. 그렇지만 저는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끊기로 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무릎 꿇고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자신을 향한 비난과 부풀려지는 소문, 그리고 과도한 관심에 결국 스스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어요. 잘 됐네. 어디 여자나 괴롭히는 놈이 공무원이야? 염치가 있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와야지. 안 그러니? 그 놈은 나란이라면 절대 안 되는 인간이야. 겉다르고 속다르고 집 밖에선 실실거리면서 사람 좋은 척 다 하고 집에 와선 어린 딸이랑 와이프한테 화풀이나 하고. 그 말엔 어머니 본인이 아버지에게 당했던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전 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시모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나요? 시댁에 형사가 왔다 간 뒤로 동네에 소문이 엄청 파다하게 났었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짐작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 순식간에 소문이 확 퍼진 거죠. 무성한 소문이 동네를 떠도니 결국 얼굴 들고 살기 힘들었던 시댁 사람들은 야밤에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니 정말 그제야 저도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걸 실감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도 저는 친정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웨딩 업체를 운영한다는 어머니는 생각보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이번에 재혼하신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저기, 여긴 정말로 아가씨 집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지내요. 내가 아가씨 엄마랑 재혼을 하긴 했는데 말만 남편이지 부 하나 다름없거든요. 웃으면서 말하는 새아버지는 제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게 눈에 보이니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고요. 네, 아저씨 덕분에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도 마음 편하게 명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아저씨가 뭐야? 아버지라고 불러. 이 사람도 딸 생긴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팔자에 자식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늙음하게라도 생겼다며 얼마나 좋아했다고. 예쁘고 귀여운 손녀도 생겼지. 그래서 요새 기분이 아주 좋아. 알고 보니 새아버지는 재혼이셨지만 전처와의 사이엔 자식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제 딸에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게다가 저와 딸방을 심혈을 기울여 인테리어를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재혼한 아내의 딸과 손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요. 그렇지만 저는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시간을 더 만들기 위해 어머니가 하는 일을 물려받기 위해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도 해요. 딸아이가 먼저 새아버지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니 제가 아저씨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가족이 늘어나고 그 가족들과 오순도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랍니다. 어머닌 제게 좋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전 엄마와의 시간을 아직은 더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너무 신세만 지는 것도 곤란하다곤 생각하고 있기에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환한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르는 딸아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시댁에서 딸아이는 눈치를 보며 말도 잘 하지 않고 늘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겐 웃는 얼굴도 가끔 보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도 많았지만 평상시엔 무뚝뚝한 얼굴이어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 아이가 이곳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게 눈으로 다 보이니 아이와 조부모님을 떼어놓으려는 것도 미안한 일이 되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실감하게 되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머니와의 추억을 더 쌓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이곳에 있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인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은 싹트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 어두운 밤을 현명하게 견딘다면 반드시 밝은 새벽이 찾아올 테니까요. 저에게 찾아온 이 기막힌 기적처럼 혹여 밤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